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 담는 오늘 아주 새롭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화면이 좀 많이 바뀌었죠? 예, 이렇게 신선한 우리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익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뤄왔습니다만은 이 동서울변조소 이 증설에 관한 거, 이거 정말 어떻게 그 지역의 그 가까운 주민들은 좀 알고 있고 심각한성을 느끼겠지만은 또 하남시 외곽에 많은 주민들은 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하남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동서울 변전소 비대위원장이신 김은경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그동안에 어떤 이 동서울 변전소에 대한 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편안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김은경 위원장님 이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그동안에 이 동서울 변전소에 대한 그동안 이렇게 비대위가 이 결성이 되고 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작년 24년도 7월 초에 네, 비대위가 네. 열어서 바로 그때 이제 주민들하고 집회도 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근데 그 전에 네. 일단은 비대위가 말하면 핵심적인 주민들의 그 어떤 불만 사항 네. 요것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진 그쵸. 거 아니겠어요? 그 저희가 핵심적인 것은 일단 커다랗게 보면은 6월 25일 날 그 주민 설명회를 예. 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주민들이 처음으로 자세하게 좀 알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셨던 몇몇 분들이 이제 먼저 비대위를 구성을 하셨던 거고 저는 이제 좀 나중에 좀 소식을 접하고 그게 결국은 핵심적인 건 증설 부분이었죠. 그렇죠. 예. 증설의 증설된다는 걸 그때 규모나 알게 되고. 네, 그렇죠. 예. 증설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그냥 증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그때 왜 난리가 났었냐면 사실은 저희가 다 아파트로 있는 지구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지인데 예. 아파트 단지의 게시판에 처음으로 주민들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공고가 내려온 거예요. 공고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때 일반 주민들이 처음으로 가게 된 거죠. 공남 공고? 아니요, 그냥 그렇고? 주민 설명회에 대한 주민 주민 설명회를 설명회가 하겠다고 되고. 하는 공고. 뭐지? 뭐 한 거예요. 공지사항에 이런 네, 게 그 붙었겠죠? 전까지는 이제 뭐 주민 대표단한테 설명을 했다, 뭐 한전에서 뭐 1회, 2회, 3회, 4회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했었던 거는 예. 저희는 전혀 모르고 음. 이제 주민들한테 진짜로 주민 설명회다라고 해서 아파트에 공고를 다 내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게시판으로 그걸 확인을 하고 주민들이 뭐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동서울 변전소가 옥내화가 된다. 요 네.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었던 거고 네. 그 이후에 뭐 더 증설이 된다는 부분은 거의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그때 거기에 이제 가셨던 분들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금 뭐가 문제구나 싶어서 이거 좀 알아봐야 해 하고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집회도 하고 위원장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시점이 언제시라고요? 6월 25일에 주민 설명회. 작년. 네, 24년도 6월 25일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이게 그 시장님도 주민들한테 공람 공고 뭐 이런 걸 하셨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저희가 뭐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거 간단한 것도 그냥 아파트 게시판에 통장님들이 그렇죠. 다 게시를 네. 하시거든요. 네. 즐겁게 와서 노셔라. 네. 그러면은 변전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주민들한테 좀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그냥 그 게시판에 내리시면 돼요. 공단 공고 중이니 확인하시고 이렇게 내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 봤어 그러면은 저희가 할 말은 없고 그 전에 주민 설명회를 누구를 통해서 얼만큼을 했는지 그건 저희는 몰랐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인식한 주민 설명회가 6월 25일이었다. 근데 그날 뒤집어졌다. 사람들이 알고 그런 그러니까 거. 이제 시의 얘기는 행정 절차 상 지킬 건 다 지켰다. 일환으로 네, 그 이제 주민 공람 공고를 네. 2023년 9월달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기도 그에다가 GB 계획 변경 신청해놓고 이제 주민들한테 공람을 좀 해라 하고서 이제 의견도 받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허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린벨트 이제 네. 허가 할 적에
그 전에 이제 공란 공고를 먼저 법상하게 돼 있는 거니까 했다는 네. 건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 주민들은.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저는 이제 하남시로 이사 온 거는 여기 입주하고 처음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어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일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그 시에 게시판을 확인을 하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찾기 위해서 들어가면 정확하게 그걸 찾고 나오지 보름간 공람 공고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가 올라올지 알고 매일 보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주민 설명회처럼 정말 이게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니 진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서 이제 게시판 아니 축제도 공고를 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면 뭐 충분히 또 할 수 있었다. 방송을 하거나 또 네, 뭐 이렇게 방송이나 예. 아니면 이게 진행 중이니 한번 확인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 중에서 누구는 보고 확인을 했을 텐데 야, 그 보름 안에 너네가 보지 않았던 건 문제야라고 하면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이 사안은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그쵸. 회사에서 사실은 그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좀 아니 이제 그 말씀 네. 하시기 전에 지금 공란공고 조금만 더 얘기하고 네, 네, 싶을게요. 공란공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공란공고 내용을 첨부 서류를 제가 봤더니 여기 이제 2017년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8월 달에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확정 500kV 동의안 심가평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그 당시에 뭐 물론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동사무소까지 비치,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도 게시했지만은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했다는 건데 오프라인 이 상태로 서류상으로 비치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이게 어느 코너에 있었을지 알만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에 가면 이런 서류를 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서서 내가 이거를 종이로 프린트된 거를 열어서 확인을 할 몇 명이나 이거를 봤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게 이상해 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한전 직원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기서 말씀했던 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변경이 이게 구체적으로 알고 보면 동서울로 오겠다는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서를 보면 동서울로 오겠다는 계획서는 아니에요. 그냥 한전이 이거를 이렇게 신한울에서 출발하는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 중이었던 기간에 대해서 써놓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해서 이걸 보면 2016년도부터 준비했던 거래. 되게 오랫동안 여기에 오려고 준비를 했었나 봐라고 헷갈릴 수 있게 써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저는. 제가 봐도 좀 네. 두루뭉술하긴 한데 네. 근데 여기 네. 보면 또 2020년 2월 달에 500kV 수도권 2 네. 변환소 입지 선정 실무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때는 이미 500kV가 뭐 수도권이라는 거는 뭐 동서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변환소가 어디서부터 진행된 건가 되게 궁금해서 그 정보 공개를 싹 해봤을 때 저 수도권 2라는 게 있긴 있는데 저 수도권 2가 우리였던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 공개 청구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 2가 우리입니까? 전화도 왔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열었던 정보 공개에서는 저 수도권 2는 여기 말하는 게 아니라 신가평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한전에서. 왜냐면 신가평으로도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말하는 HVDC는 신가평이고요. 이 수도권 2는 뭐 그런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니까 신한울에서 수도권으로 간다. 그러면 그 수도권이 동서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동서울이라고 아니고 그때는 그건 가평이에요. 그건 가평이면 그러면 동서울은 도대체 언제 등장합니까? 이랬거든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16년도부터 계획해서 17년도부터 계획해서 이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 모든 계획은 10년 전에 발표를 해요. 단위로 다 완성될 때까지 이런 계획을 가질 거야 하기로
예전에 2000몇 년도부터 우리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전력 수급 계획을 미리 2년 단위로 발표하기로 합시다 하고서 통과된 법안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다 봐도 동서울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예. 지금 신한울에서 수도권 2가 동서울인지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없어요.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23년도 1월이고 이제 25년도께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25년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 23년도 1월까지만 해도 동서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음. 그러면은 원래 동서울이라는 걸 안 써서냐 아니면 그냥 원래 동서울은 있으니까 동서울이라는 게 있는데 신한울에서 오는 건 계속 수도권 2였다. 근데 수도권이 크잖아요. 그죠. 수도권이 어디 수도권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도권의 변전소가 지금 몇백 개가 있는데 이 수도권이 어디 수도권을 말하는지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그 시에서도 이 수도권이 그냥 우리 건가 보다 이러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부터 오래됐구나 이게 우리 거구나 이런 인지를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한전이 정확하게 말을 안 해주고 속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근데 여기 보면은 네. 사업 내용에 사업 개요가 네. 있어요. 네. 사업 목적이 있어요. 네. 당해 사업은 동해안 수도권 HVDC 1, 2단계 건설 사업 중 2단계로서 2단계 동해안 동서울 HVDC 건설 사업 내 동서울 변전소를 증설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 기존 변전소를 옥내화하는 사업임 이렇게 딱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서는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찾아본 거고 주민들이 다 못 봤다는 전제하에 이걸 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HVDC 일단 저희 동서울 변전소의 증설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동서울 변전소가 있고 이 옆에다가 뭘 하나 짓는데 보통은 345kV의 변전소가 있으면 옆에 뭐 한 1호사 하나 짓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345의 2배 크기를 짓는다고 상상하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기라는 게 전자파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력량의 세기와 전력량의 크기가 중요해요. 용량, 큰 전체.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뭐 교류냐 직류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변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일로 통과하는 전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연면적이 얼마큼 늘어나는 그렇겠죠. 것보다. 네. 그렇겠죠. 왜냐면 연면적 늘어난다고 저한테 민폐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넓게 잡아도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오는 전기의 양이 사실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인체 네. 해롭냐 아니면 네, 뭐.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이 표에 그 어디에도 전력량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증설이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옆에 병설 유치원처럼 그런 증설이라고 생각을 하지 초등학교 옆에다가 대학교 짓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걸 증설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상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이걸 뭐 주민 대표들을 모셔놓고 증설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주민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했다면 설명의 자료들도 다 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그런 표는 있어요. 기존의 연면적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얼마로 짓는다. 그 표는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지고 아 이렇게 짓는구나. 몇 층짜리로 이렇게 짓는구나. 이것까지는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왔던 전기 양이나 크기, 그러니까 345kV에 2기가와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증설 후에 그러면은 그 2기가에 더해서 얼마가 들어온다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근데 핵심을 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옆에 대학교 짓는다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민들은. 그래서 여기 HVDC라는 것도 거기에서 설명하기를 이제 교류 전기가 전자파가 발생하니 이건 직류니까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어떤 한전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HVDC라는 어떤 새로운 신기술인갑다 하고 말지. 이게 HVDC가 500km를 뜻하는 거면 뭐 이 HVDC 사업이 어디에 있다가 우리한테 올려는 거 그런 거 전혀 검색해 볼 수조차 없는 오케이. 상황이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저 이용호 기자도 알고 다 알지만은 행정심판했잖아요 시에서. 네. 근데 패소 이제 졌죠. 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시는 나름대로 행정 절차를 다 밟고 정확하게 다 주민공람 절차도 거치고 내용도 다 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경기도 심판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적법한 절차 다 아니, 거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이거는 건축허가 해주는 게 맞아라고
판결한 게 아닌가 해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진 이유는 이거를 절차대로 밟아서가 아니라 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한 MOU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있었죠.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왜 바꿨느냐 말을 바꿨느냐.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찾아졌으면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 짚을 수 있겠지만 사실 뭐 공무원분들이나 한전 직원분들도 뭐 이거를 한두 번 해본 작업이 아닐 텐데 절차적인 흠집을 남기진 않았을 테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 너무 명백하게 우리가 민원도 다 이렇게 처리를 할 테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해가지고 한 MOU 내용이 한전에서 제출을 했으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남시 너네가 말 바꾼 거야.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하남시가 이기길 바랬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했었던 건 그거거든요. 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 탄원서도 제출을 하고 저희가 주민의견서도 제출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은 사실은 그거였어요. 시가 주민들의 생각을 반영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하는 거는 적법하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그런 과정이 거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단은 중단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절차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적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아니야 이거는 적법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전은 무조건 지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바르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경기도에서는 MOU 내용 하나 보고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버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어떻게 할 거? 어떻게 자. 지금 비대위에서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네. 어려워요. 저희가 이게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처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정책이고 시에서도 아마 이현재 시장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시에서 당선되시고 나서 22년도 7월에 당선되시고 8월에 이제 옥내화를 해달라고 국토부랑 LH에다가 시에서도 신청 이제 건의서를 냈거든요, 사실은. 깜짝 놀란 걸 인정하시네. 아니,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문제인 거지. 근데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보고 옥내화는 좋은데 이거를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나겠는데 그 생각까지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력부장 하셨었고 그 전에 막 밀양 사태 있고 했을 때 쫓아가셔서 다 보셨으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판단을 하셨어야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까지는 내가 바라는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서 주민들이랑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우리가 이거를 막아보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건축 설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건축사나 아니면 어디 설계 검토를 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깜짝 놀랐다라고 그 시장님이 인지했을 때 느꼈을 때 네. 그때 그때 만났으면은 이런 제일 쉬웠다. 이런 갈등과 벌어지지 않았다. 반목이 없을 텐데라는 왜냐면 아쉬움이 있구나. 사실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나라에서도 전기가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거 우리 지역이니까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필요하다면 어디에 정확하게 필요한지. 저는 한전의 설명도 항상 애매한 게 뭐냐면 수도권에 필요하대요. 그럼 수도권은 어디? 계획이 있어야죠. 그냥 수도권에 이만큼이 필요해가 아니라 이게 교산에 지어지면 교산에 얼만큼 아니면 하남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권의 전기가 몇 %가 늘었고 이런 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에 와서 우린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이래버리지 말고 국가 정책이고 중요하고 50년 동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어지고 나서는. 근데 그거 다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가 그 전에 벌써 한 2번 정도 실패했거든요. 주민들 설득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한전은 주민 설명회를 했지만 시에서는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제일 쉬운 방법은 그때였다. 그러면 주민들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래도 나는 이거는 해야 돼라고 해야 하는 게 맞아라고 뭐 하든 어쨌든 그때 준비가 이미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논의를 해보고 그때 뭐 아니면 지중화든지 뭐든 다시 검토를 해보고 설계도 더 이런 도면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완벽한 차단, 차폐 이거 그때 논의했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 절대 봐도 누구도 저게 변전소인지 모를 것 같아. 이런 거 소리 완벽 차단. 왜냐면 제가 이걸 주민분들한테 제일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나라 지도책을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전국에 900개의 변전소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큰 변전소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전 우리나라 지도를 딱 펼쳤을 때요. 그러면 경기도의 임야가 50%가 넘고요. 그리고 10번째인 것도 좋아요. 뭐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근데 1번부터 9번은 다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안 보이는 곳에. 그 중에 하나가 평택에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산업 그 삼성 반도체 거기에서 필요해서 지은 거고 그거 말고 1번부터 8번은 산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이야. 그러면 이거 완벽하게 다른 데보다 더 차폐 이게 필요해. 이게 과정이 있었으면 주민들이 그러면 완벽하게 이런 구조를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거 다 지난 얘기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그때 못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조금 아셨으면 이렇게. 지금 건축허가 그 행정심판에서 지고 그때 한남 시장님과의 대화도 했고 하면 이제 사실 이 다음부터 대책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서 시에서 그 주민 대표를 부르든 해서 한번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근데 또 지금까지 지금 뭐 어떤 시에서 어떤 연락 온 건 없었고요. 없습니까? 일단은 없었고 물론 그 1월 달은 그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쭉 동별로 하시느라고 바쁘셨어요. 일정이 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설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전후로도 저희가 좀 시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날짜가 잡힌 게 없는데 빨리 잡혀야 된다. 왜냐하면 건축관에서는 이미 한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얘기를 거기서는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면 주민 의견 언제 들어가죠? 시장님은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네는 반대 의견을 하니까는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처음에 소집했던 주민 대표들이라도 모으셔서 여기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좋겠느냐. 근데 제 처음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내 생각에는 그냥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부터 시작하더라도 모아놓고 얘기하셔야 된다. 그러면 너네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이냐. 제가 최근에 건축가를 만나서 얘기를 사실은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딥하게는 말씀드리긴 좀 힘들지만 그 지금 설계된 그 구조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변환소나 변전소 위치라든지 아니면 SBC동이 그게 사실 소음이고 소음 발생되는 건물인데 그거는 옥내화가 안 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설계해서 이거를 하는 걸로라도 그 건축가에서는 요구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경기도 행정심판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었으니까. 거기서 그 한전에서도 뭐 SBC동은 뭐 어쩔 수 없었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든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들이 시하고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하고서 진행 중이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원래 올라갔던 거에 서류적으로 좀 정비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에서는 그 최초의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설계나 이런 그 원안대로 진행되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울부짖어 왔던 이런 네. 부분들에서 좀 반영이 된다거나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뭐 세워서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감이다. 자기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장님이. 근데 저희는 유감으로 끝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아니, 저희도 근데- 같이 유감입니다 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게 시의 입장이 네. 시는 관공서잖아요. 네. 관공서라는 데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불법 할 수 없잖아요. 네.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미 판결도 나왔고
건축허가 안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해줘야 되는 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 지금까지의 2022년도 11월 1일에 한전에서 처음에 신청서를 하남시에 제출을 했을 때가 22년도 11월이에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공문을 주고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건 절차니까 쭉쭉쭉쭉 다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남시에서 한전에 그런 걸 보낼 수 있죠. 이게 설계에 대해서 검토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가로 보완해 봅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전에서 원하는 설계 그대로 그냥 쭉쭉쭉쭉 그냥 다 진행된 거예요. 그게 나는 공무원이니까 그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야 이거는 다시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 부분에서 태클을 걸 수는 없다라고는 생각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이제 민간 사업도 아니고 국책 사업이잖아요. 네. 국가에서 하는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가 껴들 여지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도 일반 개인 사업이나 뭐 회사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야 이거 좀 바꿔봐 이렇게 뭐 리드해서 끌고 나가면서 그 좀 시정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국가 사업이고 국책 사업인데 그걸 갖다가 시가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꿔봐 저렇게 바꿔 하는 게 그럴 수는 없죠. 과연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게 뭐 시에서 의견 개진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건 현실적으로 안 왜냐면 이게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하려면 다시 그 GB 개발 계획 변경을 거쳐야 되니 지금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어 이대로 진행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단순히 계획 그렇죠. 면 네. 그런 것만 보고서 이게 건축허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국토부랑 경기도도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을 거치려면 한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바꿔라고 하기에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기에는 우리는 50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 애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1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 미라고 사업이라고 해도. 하더라도 이게 뭐 시가 뭐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나라에서 하는 거는 다 시민들은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돼. 있어야죠. 그 말이 안. 왜냐면 그걸 집행하는 국가기관의 법이 있지만 헌법이라는 게 최상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재산권, 기본권 여러 가지 국민으로서 인간적으로 누려야 되는 기본 권들이 있는데 국제사업원에서 그런 기본권들이 무너진다면 이건 국가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면들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기본권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런 건 이제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따져야 이제 되는 건데 그게 무조건 국책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니, 지자체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이렇게 너무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 국제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다는 건 아니고 지금 말도 우리 이용호 기자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이인재 시장도 시도 하는 얘기가 피해 사례가 있으면 좀 줘봐라. 그걸 가지고 내가 한전을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세게 한번 어필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피해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하실 수 있죠. 최소한 주거 인접에 이 정도 규모에 있는 예가 있냐. 주민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시장님도 그 얘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사례가 없으니 우리는 이 변전소를 여기다 짓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주거 지역에 있는 게 전국에서 유일한 겁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 지역에서는 최대. 왜냐면 주거 지역에 345 동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 그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154 이런 거는 작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청량리에서 154 변전소 짓는 거 아파트 옆이라고 이제 반대하고 하잖아요. 154kV? 네, 154kV 짓는 거를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50m 더 떨어뜨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10m라도 더 깊게 묻을 수 있냐를 가지고 주민들이 구청하고 의논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고 일단 이 설계는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파트에서 154는 345에 8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고 500에 뭐 한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야 10m 더 아니면 뭐 5m 밀어 뭐 이 계획 단계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무조건 여긴 짓지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러면은 우리도 시장님이 가셔서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 저는 이거 국감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주거 지역에는 이 정도 규모에 지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피해를 있냐 없냐 따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어진 뭐 사례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최초의 사례니까. 근데 이 최초의 사례에 대해서 한전이 계획이라는 걸 했다면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차폐나 건물 모양이나 아니면 뭐 지하로 넣는다는 노력이라 아니면 그 변전소 위치라도 조금 더 산 쪽으로 밀려고 했다던가 SBC동은 시끄러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해줄게 했었던가 뭐가 보여야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제 그 말 하실 수 있다. 시장님이 한점 만나서 당당하게 말하셔도 된다. 진행된 거니까 그냥 하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유감이네요 하면서 그냥 진행할 게 아니라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 이거 우리 우리 주민들한테 나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뭐 네. 하겠지 시장님 네. 그럼 이제 해주셔야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요즘에 좀 바빴던 모양이에요. 오늘 네. 방송 바쁘니까 보실 거죠, 앞으로 선배님 이거. 앞으로 뭐 좀 하겠죠. 이제 하셔야죠. 바쁘니까. 예. 그러니까 왜 못 따져? 그냥 아이고 유감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따져보시고 당당하게 따지시고 한전이 그러면은 아니요 거기 말고도 또 있는데요 별 문제 없습니다 하고 있으면 내놔보시라니까요. 없으니까 그 345 있어요. 345는 그 수도권은 삥 돌아서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주거에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것도 그러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런데 네. 예. 345kV와 500kV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 345kV는 총 2GW를 송전하기 위한 전력 사업이고요. 그 500kV는 원래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게 765kV의 그런 게 있고. 밀양이 765였죠. 네, 그쵸. 그쵸. 그 전국에 8개밖에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지어요.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심하게 하니까. 이게 초고압이잖아요. 345도 큰데. 근데 그건 못 지는데 그걸 대체용으로 나왔어요. 500kV가. 그러면은 이것도 745를 못 지니까 네. 그것도 똑같이 8GW로 송전할 수 있는 크기의 그 변전소예요. 대신 이거는 직류여서 뭐 조금 더 안전하다 뭐 이걸로 설득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도 마찬가지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의 그 크기는 똑같으니까 그리고 한전이 이것도 뭐 5초에 한 5GW를 송전할 수 있는 송전 시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면 그러면은 훨씬 철저하게 그 전에 산속으로 넣으려고 했던 그 신경기 주민들하고 논의가 못해서 일로 왔다면 여기는 인구 밀도가 10배예요. 그 지역보다. 지으려고 실패했던 그 지역보다 여긴 10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 10배의 인구를 설득시킬 만큼의 완벽한 구조로 설계를 해서 설명을 시작했어야지 수도권 2라고 해놓고 감춰놓고 몰래 진행하다가 다 진행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비겁하지 말자고요. 정말로. 그래서 비겁하지 마세요. 네 설명하면 우리도 그럼 설득 한번 당해볼 만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 비대위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어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목소리만 막 이렇게 낸다는 걸 반감만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네. 나서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네. 한전에다가 얘기를 주민의 의견을 할 좀 수 있다. 피력해주고 네.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시장님이. 당연하죠. 예, 그 그렇다고 얘기죠? 해서 예. 한전은요 여기에 이거를 완공할 시기가 1년씩 늘어질 때마다 3천억의 손해를 본대요. 네, 근데 그렇겠죠. 사실은 네. 저희랑 얘기했었던 뭐 특별보상협의회 뭐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뭐 주민 편의시설 그런 거 하나 얘기하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이거 1년이 늦어질 때마다 3천억 원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 시장님도 되게 당당하게 가셔가지고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시장님이 강력하게 그걸 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그다음 잠깐요. 네. 그러면 이제 주민들 비대위 측에서 네. 앞으로 향후에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작년 7월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빨리 그 당시 하남시가 이 건축 허가를 내리는 걸 막았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집회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감일 전체 주민들이랑 우리가 투표를 하자. 네, 투표. 경기도 네. 행심위에서 진 이후에 이 향후에 대해서 뭐
다들 어떤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 이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끝까지 막아봐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 사실 우리도 다 아파트에 살고 공동주택이거든요. 다수결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반대지만 다 그냥 포기하자 이러면 아, 그치. 이게 의견이니까 나도 따라가고 나의 개인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투표를 해서 투표 결과가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이거 한번 경기도 진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 그냥 단순히 그 전에 찬반을 해보자 해서 투표했던 단지들이 있는데 물론 그 단지들은 전부 다 당연히 반대. 왜 이거 지을 거냐 말 거냐면 당연히 반대인 게 훨씬 맞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향후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투표를 해서 싸우자가 많으면은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포기하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대안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진행을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전도요. 뭐라고 그냥 허가 받은 거여서 그냥 진행하나요? 그렇게 당당하긴 힘들 텐데요, 사실은. 주민들한테 뭐 얼마나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지금도 어저께 며칠 전에도 한전이 주민들을 데리고 그 평택 고덕 변전소에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견학을 했거든요. 그 견학하면서 한 80여 분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점심 한우 식당 가셔서 맛있는 거 대접해 주시고 저녁도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셨어요. 그거 하는데 한 1,000만 원 썼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네, 그거 저희 세금이거든요. 그 1,000만 원 쓰시는 시간에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요. 정말 맞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다나 아까 뭐 시장님 했으면 좋겠고 한전도 나름대로의 네.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의 좀 이렇게 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뭐 견학도 시켜가면서 아니, 하는데. 의장님은 지금 한우 저희 같이 안 먹었어요? 아니요, 저는 연락도 못 받았죠. 연락도 못 받았고요. 물론 연락 왔다고 해도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지금 일단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중지를 다시 한번 일단 투표를 해서 투표를 해서 이대로 우리가 모아야겠네요. 해서 사실은 시에서도 투표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도 한전도. 근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것 자체도 기록이 될 수 있어서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남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찾아서 해보고 이게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다. 피해는 내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건축 허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는 안 해줄 수 없을 것이고 허가를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한전은 공사를 할 것이고 이제 들어서고 나면은 변전소가 들어서고 나면은 뭐 피해는 뭐 크든 작든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음 피해가 됐든 뭐 전력이 뭐 저 큰 고압이 지나가서 생기는 피해가 됐든 나 있는지 없는지 피해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크든 작든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거를 전혀 없던 거로, 그러니까 전혀 없던 거는 원점으로 돌려서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없던 걸로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저희가 하남시에 행정소송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것도 네. 이제 시를 상대로요? 네, 하남시한테 이 건축 허가에 대한 물론 이 건축 허가가 떨어진 다음이긴 한데 건축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이제 행정소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해서 주민들도 의견을 모아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건 우리가 옳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거기에서 또 제 생각에는 판사님이 부담 가실게끔 저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주거지역 어디로 들어가든지 주민들하고 별로 소통 안 해도 되고요. 우리나라 전력만 특별법 따로 필요 없죠. 그냥 요 정도 15일인데 언젠지는 몰라요. 공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진행시키면은 주민들이 나중에 알건 말건 우리는 절차 다 지켰습니다 하고 끝낼 거면 이게 다 가능해야 돼요. 전력만 특별법이 뭐가 필요했어요? 지자체 의지만 있으면 되지. 그죠?
다음 선거만 생각 안 하고 내가 나는 해줄 거야 하면 그분 한 명만 있으면 다 통과될 법인데 근데 이게 다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도 좀 따져보자. 그다음 저희보다 그 다음으로 큰 주거 지역에 큰 변전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수도권의 정의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거리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이만한 크기의 변전소가 있었다고 하면 LH에서 그 근처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일각에서는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시설 자체를 차라리 지화해서 땅속으로 묻어서 변전소를 만드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도 이거 왜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끝내냐. 왜냐면 345도 지하로 넣었던 곳들도 있고 하니까 더 좋게 아예 표면적으로 아예 보이지 않게 네. 자 잔디밭 깔려 있고 밑으로 그렇죠.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아예 문화센터, 뭐 아트센터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획이 왔을 때 의논을 해야지 지금 얘네 다 끝나서 이거 못합니다 하고 있고 집이계 하려면 1년 또 걸립니다 이러고 있고 그럼 또 얼마가 손해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50년을 생각하고 1년 미룹시다. 아니, 한전이건 아니 그러니까 시건 좀 나라건 늦춰지더라도 네, 원만하게 나라건.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네. 땅속으로 묻는다고 하면은 그건 동의할 수 있냐 이거야 주민. 동의는 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주민들 그것도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그렇죠.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땅속으로 다 묻히면 한결 좀 낫겠죠. 그러니까 다 주민들하고 다 상의를 할까? 제 말은 그건 거예요. 시도 한전도 왜 주민이랑 얘기를 안 했어? 이 중요한 거를 하면서 이 다음에 뭘 진행해도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야 돼. 그냥 무조건 실어를 할 거니까 안 했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진짜 너무 치사하고. 거기 지역 뭐 추미애 의원님도 그 지역구고요. 네. 그 지역 정치인들 어떻게 협의 이런 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추 의원님 뭐 법안도 좀 바쁘실 뭐 거고 냈다고. 법안에서 그 법안은 거기에서 법안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이 이제 지역 현안이니까 여러 가지 뭐 추미애 의원뿐만 아니고 뭐 도의원도 있고 여러 시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원님들도 처음엔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시국이 이래요. 네, 그래. 그래서 지금 의원님도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국이 이래요. 그래서 좀 조금 뭐 연락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오늘 그 저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게 최초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하나 만들어지게면은 차후에 향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주민이 아주 그냥 안방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 네. 변수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됐든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게끔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최초의 사례다 보니까 너무 가까운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개선을 좀 하는 것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꼭 하남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또 향후 전력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쵸. 부분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장시간 동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서 최대한대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국토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행되는 게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죠. 그 1년 이상이 좀 뒤로 미루더라도 뭔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 근데 하는 저는 뭐 오늘 그런 이제 우리 의견을 지금 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뵙고 네.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뵙고 지금 두 네. 번째 뵙는 거잖아요. 네. 역시 뭐 말씀 잘하시고 해박하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수준이신데 이 시장도 인정한 부분이지만 다 좋은데 오늘 전 이제 오신다고 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뭔가 진일보한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이게 도돌이표 제자리 걸은 것 같아서 작년 여름에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께서 좀 빨리 총리를 좀 모으셔가지고 네.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시에다 요구할 것은 요구를 좀 하시고 그게 이제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좀 어떻게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주민들도 이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는 게 너무 기본적인 맞아요. 마음이고 베이스고 그거야 왜 뭐. 네. 우리가 이런 고민을 1년을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맞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네, 공감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 선례로 남아도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재판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아니야 그러면 이걸 저대로 좀 짓는 거에 투자를 하겠으면 그건 하는 건 주민들의 뜻인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정과 시도 전혀 스탠스가 바뀐 게 없다. 그냥 우리는 허가 받았으니까 할 거야.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고 말고 그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민들은 해보자.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렇죠. 네.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그건 개인 의견인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안 이건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 조금 당분간은 이렇고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와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게 장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끝으로 마지막 딱 한 가지 우리 주민들 또 같이 비대하는 주민들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짧게. 없어요? 이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주민 여러분들이 한 거의 1년은 아니고 한 8개월 정도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에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일을 벌어진 거고 그다음에 나라도 복잡한데 우리 동네도 시끄럽고 나도 힘들고 서로 막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되게 우울해하세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는 이것도 되게 큰 문제지만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서도 가밀지구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시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즐거운 일만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 있으면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이 문제도 넘어갔으면은 시에서도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할까 안 들어도 별로 얘네는 큰 반응 없는 아이들이야 라는 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진지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뭐 하여튼 어떤 뭐 위원장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깨가 참 무겁고 할 텐데 그렇죠. 그또 주민의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김경 비대위원장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아이고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 오늘 참 하남에 참 이렇게 커다란 게 문제입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또 시국이 그런 만큼 지승승해가지고. 좀 기다려 봅시다. 네. 기다려 보면 좀 시장님도 좋은 또 안을 갈 것 같고 또 지역의 현안에 이런 분들이 조금 좀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접촉을 좀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좋아요, 구독, 콱콱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